자산가를 꿈꾸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근한 목소리 암호화폐 인사이트 북지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쓰레 같은 이미 망해버린 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클릭해 보신 건가요? 다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봐야 누구에게는 그 별것 아닌 프레임도 깰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없는 주장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궁금했던 부분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는 대중들에게는 흔히 비트코인으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31일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공개가 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처음으로 첫 블럭,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럭이 생성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격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인터넷상에서 가치를 주고받는 용도로 소수에게만 사용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를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흘러오다가 지금 이지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격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의 가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2017년 대형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고 주변을 보니 눈치 좋게 조금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집을 샀다, 램보를 샀다, 페라리를 샀다, 회사를 퇴사한다, 세계 여행을 간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올라탔다가 물리신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수년간 잔류해 계시는 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약간의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오늘자로 $10,0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기도 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투자 자산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선 이렇다 할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할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암호화폐는 한계를 온전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개수에 맞게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개수를 맞추어 구매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흔히 비트코인을 한 번도 구매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한 개에 1200만 원이나 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데 내가 이 돈이 있으면 한번 사보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들은 소수점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0.1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속성을 갖는 자산의 단위를 소수점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고 가치의 일부분만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건 여지껏 없던 개념입니다. 삼성전자 0.5개, 구글 0.1개 같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런 새로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전 세계에 통용되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장벽을 굉장히 낮추어 준 것입니다. 이는 다음 상승에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과 함께 더욱 큰 폭발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정부 중앙은행들이 CBDC, 그러니까 정부 주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에서의 형태 변환을 하려는 것이죠. 이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에서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인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행한 CBDC, 즉 디지털 위안화가 아마 세상에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CBDC들은 암호화 자산이 전 세계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전 초석을 깔아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디지털 화폐로 여러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겨날 것이고요. 기업들은 기업 공개인 IPO 대신 증권형 코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STO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4차 산업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암호화폐는 아직까진 리스크가 있고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법의 밖에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아닐 수도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2018년부터 암호화 자산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85% 정도까지 하락했던 기록도 있고 현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진입했던 시점이 다르고 들어간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수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누구는 수익을, 누구는 손해를 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언급하는 그 플랫폼 코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많은 방면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에서는 탈중앙 금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